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 운반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반책이라고 하면 직접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운반만 했을 뿐인데도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운반책이 유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은어를 사용하며 온라인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문을 받고 특정한 장소에 숨겨두고 찾아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속칭 던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던지기 수법도 CCTV 통신 내역, GPS 추적 등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통해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1. 마약 운반책이란 무엇인가? 먼저 마약 운반책이란 마약류를 직접 들고 가거나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로 옮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며 마약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매우 강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히 운반만 했다고 해도 고의, 즉 마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마약 운반책의 법리적 핵심 고의가 있었는가? 형사재판에서 마약 운반책을 다룰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고의가 있었느냐, 즉 피고인이 운반 당시에 이것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느냐입니다. 고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 고의는 마약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운반한 경우, 미필적 고의는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마약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고도 운반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 다 유죄입니다. 다만 만약 피고인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럴 만한 정황도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과 법리 해석은 변호사를 통한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실제 유죄가 선고된 판례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례 1. 고액의 보수를 받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부터 단순히 캐리어만 옮겨주면 된다는 부탁을 받고 300만 원이라는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운반을 수행했습니다. 그 안에는 필로폰수 킬로그램이 들어있었고 피고인은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보수, 내용물에 대한 무관심, 운반 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 결론은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고액에 의한 운반 요청은 분명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 2. 공항에서 가방 운반 도중 적발된 경우, 또 다른 사례에선 피고인이 해외에서 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지인의 부탁으로 짐 좀 들고 가달라는 제안을 받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수화물 속에 코카인이 다량 들어있었고 피고인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역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인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4. 반대로 무죄가 된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 사례 1. 국제 택배 배송을 부탁받은 경우, 피고인은 SNS에서 알게 된 외국인으로부터 단순히 문서가 들어있는 택배라고 들었고 그 택배를 목적지에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안에는 LSD가 들어있었고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마약을 운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피고인이 사전에 마약이라는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고 정황상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즉, 택배를 업으로 하는 경우나 기타 택배 배송을 요청받은 경우는 해당 물건을 뜯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5. 운반책의 유형. 주의해야 할 유형은 실제 마약 운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행자 위장형, 해외여행 도중 캐리어나 의류, 신발에 몰래 숨긴 마약을 운반. 퀵배송 알바형, SNS 또는 텔레그램에서 모집한 고수익 알바를 통해 보수를 주고 지하철역, 모텔,
특정 주소지로 전달하게 하는 형태. 국제 택배형. 해외에서 도착한 택배를 단순히 옮겨주는 행위. 그러나 그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는 경우. 국내 장소 이동형. 특정 지역에서 가방, 물건 등을 받아 다른 지역에 전달하는 식의 배달책 및 던지기 수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형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범죄 구조입니다. 6. 운반책으로 인정되면 형량은 기본적으로 마약류 운반은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아도 단순 운반만으로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직적 범행이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초범이며 운반 과정에서 고의가 없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인정되면 징역 2년에서 3년의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극히 드문 경우이며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형법 제55조의 장량 감경 때문입니다. 7. 결론 마약 운반책,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인데 마약인지 몰랐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황상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무리한 금전 보상, 이상한 전달 방식, 운반 경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약인지 몰랐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책은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다음은 마약 운반책과 관련된 법률 조문과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투약이나 판매만이 아닌 그 운반 과정에 참여했을 때도 매우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문은 바로 이겁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입니다. 이 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마약을 제조, 수입, 수출하거나 운반, 소지, 매매, 알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위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마약을 옮기기만 했더라도 그것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두 번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마약 운반책이 혼자만의 범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계획하거나 지시받고 역할 분담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즉, 일종의 공범 개념이며 사안별로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법 조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지시한 사람도 실행한 사람도 전부 동일한 정범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형법 제31조 교사범. 이 조문은 범행을 시킨 사람, 즉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해봐라고 지시하거나 유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면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운반책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이용한 사람도 실제로 똑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형법 제32조 종범. 이번엔 반대로 범죄를 도운 사람에 대한 조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숨길 장소를 제공했다거나 운반 차량을 빌려줬거나 운반 방법을 알려줬다면 직접 운반하지 않았어도 종범이 됩니다. 형법 제3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즉, 마약 운반을 직접 하진 않았더라도 그 범행을 도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약 수익 관련 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마약 사건에서 자주 함께 적용되는 이 법은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세탁한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마약 운반을 통해 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돌리거나 현금으로 감추려 했다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마약 사건은 운반, 판매,
자금 흐름까지 모두 추적되며 이런 부수적인 법률 위반까지 함께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책은 처음엔 단순한 부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개입하게 되면 그 책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은 단순한 실수나 몰랐다는 변명보다는 그 의도와 정황을 철저히 따지고 판단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법률 조문들을 통해 마약 운반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조금이나마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사안별로 복잡성과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상 내용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용도로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